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 굉장히 이분의 쓰는 스타일이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이 단락들이 굉장히 짧아서 호흡이 짧아서 읽기 쉬웠던 그런 책이고요. 오늘은 누구나 다 궁금해 하시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네요. 우리 또 이런 방법 좋아하잖아요. 이 김승호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 스노우폭스 그룹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일터로 나가는 신나는 월요일. 월요일을 좋아해야 나한테 돈이 잘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그 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일터로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을 즐거워해야 나에게 계속해서 돈이 즐겁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이 책 정말 좋아요. 김승호 님의, 김승호 회장님이시죠. 돈의 속성이라는 신간입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스노우폭스 회장님이십니다.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 그룹의 회장,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 유명한 유튜버이자 작가인 김세혜 작가님도 굉장히 이분에 대한 책을 많이 소개했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께 수업도 받으시고 한 걸 유튜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분이 하시는 그 그룹 중에 스노우폭스, 저는 꽃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꽃집과 다르게 가격을 많이 낮춘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직접 꽃을 골라서 포장도 방법도 여러 가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거품을 많이 빼서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꽃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 굉장히 이분의 쓰는 스타일이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이 단락들이 굉장히 짧아서 호흡이 짧아서 읽기 쉬웠던 그런 책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 5회에 걸쳐서 이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영감을 줬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낭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이 끌리시면 한번 책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궁금해 하시는 빨리 부자가 되려면 이 부분을 한번 먼저 낭독을 해볼게요. 그런데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라고 써있네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사기를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에 쉽게 현혹되며 마음이 급해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게 된다. 거의 모든 결말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혹시 운이 좋아 크게 성공을 했어도 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진 자산과 인연만 만들게 된다. 무리한 투자나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힘이 약한 재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늦추어진 부자의 길을 앞지르기 위해 점점 더 무리한 투자나 허망한 꿈만 쫓다 끝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고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마련이다. 부자는 결코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다시 한번, 빨리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자수성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나이 40에 부자가 되는 것도 너무 빠르다. 20대나 30대에 빨리 부자가 된 젊은이들 중에
그 부를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에 가장 좋은 나이는 50세 이후다. 젊은 시절에 부자가 되면 부를 다루는 기술이 부족하고 투자로 얻는 이익이나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더 눈에 보여서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이 가진 재산에 비해 약해진다. 결국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또한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고 있거나 주변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본질이다. 부는 차근차근 집을 짓는 것처럼 쌓아 나아가야 한다.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을 골고루 배우려면 나이 50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능력 4가지가 지금 여기도 나오네요. 돈을 버는 기술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그런데 이 능력들 4가지가 모두 다 다른 특징과 또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4가지를 각각 다 따로따로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이 4가지 능력은 잘 차려진 밥상의 4다리에 해당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길이가 짧거나 없으면 음식이 많이 차려지는 그 어느 때 와장창 무너지기 마련일 테니 말이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고 종잣돈을 마련해 복리와 투자를 배우고 경제 용어를 배워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어라고 절약해 종잣돈 1,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도 만들어 욕심을 줄여가며 자산을 점점 키워서 그 자본 이익이 노동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날이 바로 당신이 부자가 된 날이고 경제적 독립 기념일이다. 이 날을 길이길이 기념해 당신과 가족의 해방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않으며 부가 대를 이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절대로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라.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네, 오늘 하나 가슴에 새겼어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네요. 우리 또 이런 방법 좋아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다. 상속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 이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권 당첨 비율은 사업 성공 비율보다 훨씬 낮다. 설령 당첨돼도 돈의 성질이 너무 나빠서 오랫도록 부자로 살 확률이 거의 없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이 돈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봐왔습니다. 남은 건 사업인데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2가지다. 첫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다. 창업은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이후에도 이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아이디어를 찾아 회사를 설립하고 자본을 구하고 노동과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성공을 제대로 하면 내 인생의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다.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갖는다. 둘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다.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방법의 2가지 중에 이 2번째를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뒷말이 앞서가면 재빨리 바꿔 타고 달려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직접 창업하는 방법보다 더 안전하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들은
회사의 가치를 수백만, 수천만 조각으로 나눠 그 조각 한 개를 주식이라 부르고 그 주식을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조각은 한 장씩도 팔고 1년 내내 언제든 구매할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살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인터넷이나 앱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그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회사를 찾아가거나 연락할 필요도 없다. 금융사들이 대부분 이 거래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잘 나가는 기업의 등에 올라타기, 주식을 사라입니다. 이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 잘 나가는 기업, 능력이 좋은 경영자를 찾아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있다.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보통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이 투기와 관련해서 생각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 좋은 일이 아니다.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라면 평생 팔지 않아도 된다. 만약 당신이 그 회사의 창업주고 경영자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 일이 없을 것이다. 경영자의 마인드로 나의 주식을 한번 바라보라. 내가 만약에 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라면 내가 그 주식을 팔까요? 단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당신은 사주다. 그러니 사주의 마음을 갖고 회사를 공부하고 살펴야 한다. 대표이사, 즉 회사의 사장은 주주들이 경영을 맡긴 고용자다. 그 고용인이 회사를 잘못 운영하거나 회사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자처럼 그 회사의 연간 보고서,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읽고 이해하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에 사장처럼 똑같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해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는지도 모르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경제 용어가 길을 막기 때문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연령층이 중고등학생 이상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제안하는 방법을 따라서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첫째, 자신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다. 해당 업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를 고르면 된다. 분야 1등은 아주 중요하다.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으며 시장에 위기가 생기면 대마불사, 쫓기는 대마가 위태롭게 보여도 필경 살 길이 생겨 죽지 않는다라는 격언으로 오히려 업계를 장악하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 업계 1등 기업을 골라 자기 형편에 따라 매달 한 장 이상씩 주식을 구매하라. 구매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주식을 사놓지 않고 공부하는 것과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업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 일단 단 한 주라도 가지면 해당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 정보가 눈에 들어오고 경제 용어가 저절로 이해된다. 그렇게 1년간 꾸준히 모으기 바란다. 주식이 떨어져도 괜찮다. 떨어지면 싼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것이고 올라가면 오르는 대로 좋다. 걱정할 것은 오히려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이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한 번 앞에서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주변의 다른 사람만 부자가 되게 도울 뿐이다. 이렇게 5년, 10년 꾸준히 주식을 모으다 보면 점차 여러분도 사업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 회사의 주주 총회도 가서 대표 직원의 사업 보고도 받고 그 회사의 로고가 박힌 수건도 하나 얻어온다. 내 회사인이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하고 주변에 소개도 한다. 제품 하나하나 팔릴 때마다 그중 몇백만 분의 1은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회사를 살펴라. 당신이 사주이기 때문이다. 주주는 사주다. 그렇게 기업가 마음을 가지면 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산업을 이해하게 되고 국가 경제 및 국가 간의 이해 충돌 및 금융시장 전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이는 정치와도 연결되어 있으니 당신의 철학과 사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을 골라 투표를 함으로써 사회 참여가 가능해진다.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다. 요즘 이게 약간 유행이에요. 주식을 10대 때부터 가르치고 또 이해시키고 시작하게 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만약 10대나 20대부터 이렇게 산업을 보는 눈을 키워가면서 직장 생활 중에도 끊임없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40세 정도면 자본이 근로소득을 앞서는 날이 올 것이다. 동료들은 그때부터 꺾이겠지만 당신은 자유를 얻는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했는가를 되돌아보면 아찔하다. 이분은 이 김승호 회장님은 젊은 시절에 엄청난 고생을 해서 이 스노우폭스 그룹을 일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을 하나 사서 시작하기 바란다. 네, 오늘 메일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책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굉장히 읽기가 굉장히 쉽고 영감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책이었었어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